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군산에서는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 13,000여 명이 검사를 받는 등 검사 시민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산시는 월명 실내체육관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신속 항원 검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익산시 인구가 민선 7기 3년 반 동안 18,000여 명이 줄어 도내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폭이 큰 30대 인구를 잡아야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선 후보들이 전북 지역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데다 새로울 것도 없다 보니 천편일률적인 맹탕 공약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화요일 KCN 종합뉴스입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무섭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군산에서는 지난 4일부터 닷새 동안 하루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또 13,000여 명이 진단 검사를 받았는데요. 군산시는 오늘부터 신속한 검사를 위해 월명 실내체육관에 선별진료소를 운영하고 신속항원 검사를 따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산 월명체육관 선별진료소입니다. 신속항원 검사를 받기 위해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검사자가 많아도 제때 검사를 받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시민은 없습니다. 4곳에서 검사가 이루어지고 상담을 받은 후 진단키트로 검사를 하면 15분이면 검사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예전 PCR 검사는 좀 아프기도 하고 검사 결과가 오래 나와가지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는데 이번 신속검사는 스스로 하다 보니까 좀 덜 아프기도 하고 검사 결과가 빨리 나와서 일상생활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제가 마음도 불안하고 주위 사람들이 저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된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서 이거 받으러 왔습니다. 지난 4일 이후 1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군산시가 보건소에서 진행하던 신속항원 검사를 월명체육관으로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백신을 맞지 않아 방역 패스가 필요한 시민이나 증상이 없는 경우 검사를 받을 수 있고 양성이 나올 경우 PCR 검사도 가능합니다. 기존에 이제 보건소에서 우리 PCR 검사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방역 체계가 신속 항원 이 키트 검사 체계로 바뀌면서 거기에 한꺼번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오시다 보니까 혼잡스럽고 오히려 거기가 위험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겨울 날씨도 또 싸늘해서 밖에서 시민들이 1시간, 2시간 이렇게 줄을 서서 대기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 신속항원 이 키트 검사는 우리 체육관으로 옮겨가지고 대신 보건소에서는 고위험군이나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 등으로 분류된 필수 검사 대상자만 PCR 검사를 진행합니다. 월명체육관과 보건소에서 받는 검사 비용은 모두 무료입니다. 이와 별도로 호흡기 클리닉으로 지정된 5개 병의원은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단키트 5,000원과 진료비, PCR 검사를 받게 되면 9만 원가량의 검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때문에 외국에 나가기 위해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나 입원을 앞둔 환자들이 주로 받습니다. 호흡기 진료 지정 동네의원 7곳은 신속 항원 검사만 가능하고 PCR 검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설 연휴 이후 급증한 코로나19 확진자. 군산시는 증상이 없더라도 미리 검사를 받는 등 적극적인 개인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CN 모형숙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오늘 오전 7시까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226명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13명, 익산 416명, 군산 154명, 김제 72명, 정읍 56명 등입니다. 전라북도는 특정 집단 감염이 아닌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감염이 줄을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22,982명으로 늘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는 6일 기준 1.36을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도내 학교에 신속항원 검사 키트가 공급됩니다. 도교육청은 도내 전체 학교에 학생들이 일주일에 2차례씩 4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신속항원 검사 키트를 새학기 이전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새학기 이전에라도 학교별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체적으로 검사 키트를 구매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송하진 지사가 새학기 비대면 수업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송하진 지사는 어제 긴급 방역회의를 열고 도교육청과 각 학교, 유치원 등의 새학기 비대면 수업 확대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송 지사는 개학과 개강을 앞두고 코로나19가 더욱 확산될 수 있다면서 위중증과 사망자 증가를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와 교육청, 대학, 유관단체 간의 공동 대응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째 3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6,7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이 36,619명, 해외 유입 10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68명으로 기록했고 사망자는 36명이 늘어 누적 사망자 수는 6,922명입니다. 민선 7기 기간 동안 익산시 인구의 18,000여 명이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감소폭이 큰 30대 인구를 잡아야만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민선 7기 3년 반 동안 전라북도의 인구는 57,784명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익산시의 인구는 18,25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주시가 5,647명 증가해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었습니다. 군산시는 8,396명 줄어 마이너스 3.1%가 감소했고 익산은 군산시의 2배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6.2%가 줄어 도내에서 인구 감소가 가장 컸습니다. 익산시 인구 감소의 주 원인은 무엇일까? 전입자에서 전출자를 뺀 인구 탈출이 2,645명으로 나타나 인구 감소의 주 원인으로 드러났습니다. 타 시도 인구 탈출 원인은 직업 이유가 가장 많았고 가족, 주택 순이었습니다. 지난 2016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어선 이른바 데드크로스 현상이 발생한 이후 증가세를 보이는 자연 감소가 두 번째 감소 원인으로 나타났습니다. 2016년엔 36명이 자연 감소된 이후 2017년 232명, 2020년 872명에 이어 지난해엔 1,292명이 줄었습니다. 익산시 인구를 보면 이게 인구 탈출로 인한 타 지역으로 일자리 때문에, 그다음 주택 때문에 탈출하는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 2016년도부터 익산시가 인구 절벽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 부분이 더 확대되고 있고 그 폭이 넓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인구 감소 추세는 계속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연 감소는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30대 인구 부족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에 30대 인구를 잡기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인구 탈출을 막고 인구 유입과 출산율 증대를 노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30대 인구 분포도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직장을 다닐 수 있는 곳이 부족하다는 이유고요. 앞으로 인구 감소 부분을 이렇게 중지를 시키고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30대 인구가 확대돼야 하는데 앞으로 이렇게 데이터 기반이나 미래 산업 중심으로 해서 좀 뭔가 부가가치가 높은 성장 능력을 끌어오지 못한다면 30대 인구를 끌어오기는 무척 어렵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인구 30만 붕괴 이후 인구 하락세를 보이는 익산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를 통해 2021년 기준 9.8%에 불과한 30대 인구수를 늘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익산시가 올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당초 계획보다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올해 다이롬 발행액은 일반 발행 3천억 원에 농민공익수당과 근로청년수당 등 정책수당 500억 원 등 모두 3,500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 지원 예산 축소로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줄이고 있지만
익산시는 골목 상권 활성화 효과가 입증된 만큼 발행 규모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상반기까지 인센티브와 소비 촉진 지원금 등 20%의 혜택을 계속 제공할 방침입니다. 군산 경암동 주민센터가 도시재생 인정사업과 연계해 복합 청사로 지어집니다. 군산시는 경암동 주민센터를 내년 12월 말까지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센터는 93억 4천만 원을 들여 지상 3층으로 민원실과 북카페, 방과 후 교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현재 주민센터는 오래되고 협소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해왔으며 신축 건물은 주민이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설립해 운영하게 됩니다. 상용차 정비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도내에서 처음으로 산학연 공동협력이 추진됩니다. 전북 산학융합원과 타타대우 상용차, 호원대, 군장대, 전주비전대가 오늘 업무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정비 인력 양성에 나섭니다. 협약에 참여한 3개 대학 학생들은 타타대우와 협력 정비업체에서 현장 교육과 실습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또 채용 박람회와 채용 연계 프로그램 협력 지원을 5개 기관이 공동 추진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을 사전에 대학과 협력을 통해 양성할 계획입니다. 도교육청이 옛 군산 초등학교 부지에 추진하고 있는 전북 교육박물관 건립을 위해 2번째 도전에 나섰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에 교육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270억 원을 들여 교육박물관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문체부에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신청했지만 유물과 프로그램이 부족한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유물 조사와 콘텐츠 개발 연구 용역을 진행해 재도전에 나섰으며 결과는 오는 5월 초에 나올 예정입니다. 도내 주택 매매는 크게 줄어든 반면 전월세는 늘어난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도내 주택 매매 거래량은 2,2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54%나 줄어든 겁니다. 반면 전월세 거래는 4,400여 건으로 34%가 늘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당장 매매를 하기보다는 주택시장을 당분간 지켜보자는 관망세가 우세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대선이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대선 후보 4명의 공약 경쟁이 뜨거운데요. 저마다 대표적인 전북 5대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데다 새로울 것도 없다 보니 천편일률적인 맹탕 공약만 남발되고 있다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최정호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대선 주자들이 내놓은 전북 5대 공약. 우선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새만금 공약이 집중됐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을 비롯해 새만금 전북 특별권역 지정을 통한 초광역 교통망 구축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새만금 국제공항 조기 완공과 전북 새만금 특별자치도 지원법 제정을 공약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혁명특구 지정과 새만금 신공항 건설 반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새만금 친환경 생태도시 구상과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지원을 공약했습니다. 이어 수소경제 육성과 관련해 이재명 후보는 전북 수산업 전초 기지화를, 윤석열 후보는 전북형 수소경제 구축, 안철수 후보는 전북형 수소경제 구축 지원을 내세웠습니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부산과 경쟁이 불거진 제3금융도시 유치를 의식해 이재명 후보는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 조성을, 윤석열 후보는 연기금 특화 국제금융도시 육성이라는 유사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후보마다 다른 공약을 꼽자면 이재명 후보의 디지털 뉴딜 중심지 조성과 윤석열 후보의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 신속 건설, 심상정 후보의 강소형 혁신도시 전환, 안철수 후보의 공공의대 설립 적극 검토 등입니다. 이 같은 대선 주자들의 전북 공약을 놓고 새만금과 수소경제,
금융도시 등에 공약이 집중되는 등 천편일률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행정체계에서 요구하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어떤 공약이 전달되고 채택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어떤 도민의 삶의 요구, 어떤 생활적 요구와 결합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공약이 자리 잡고 있지 못하다. 또 거시적인 목표만 제시된 수준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선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 후보들의 공약이 눈길을 끌지 못하다 보니 대선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공약들을 일일이 체크해서 이렇게 들어볼 겨를이 없어요. 다른 선거 때보다는 이렇게 크게 관심이 없잖아요.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제20대 대선. 4명의 후보들이 저마다 전북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권자 눈높이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KCN 최정우입니다. 익산시장 선거에 출마한 조용식 전 전북경찰청장이 치매 안심병원 유치를 공약했습니다. 조 전 총장은 익산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0.3%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 내 치매 환자가 5,200명에 달하고 있어 치매 안심병원 유치를 비롯해 노인 전용 여가시설 설치 확대와 노인 전문 치료병원 확충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치매 안심병원은 전국에 5곳밖에 운영되지 않고 있고 호남 권역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서거석 교육감 예비 후보가 군산을 미래창의 교육도시로 특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서거석 예비 후보는 오늘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산의 문화유산과 역사 기반을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창의적인 교육 중심지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디오션시티와 신역세권에 학교를 신설하고 중학교의 동북권 이전 추진, 군산 상구의 일반고와 남녀공학 전환을 제시했습니다. 또 미래 창의 캠퍼스 조성과 군산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공론화 집중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전략환경 영향평가 재보완에 대해 환경부 협의를 요청한 가운데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시민행동이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 신공항 백지화 시민행동은 오늘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동의 결정을 촉구하며 천막 농성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새만금 신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은 멸종위기종과 야생생물 보호, 기후위기 문제 해소를 위해서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생태 공간으로 새만금 신공항 부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2차례에 걸쳐 국토부가 협의를 요청한 평가서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정읍의 당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감염 의심축이 발생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정읍 당 농장에서는 5만 1,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의심축이 발견됨에 따라 농장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 등 방역 조치에 나섰습니다. 고병원성 확진 여부는 이르면 내일이나 모레까지 나올 예정입니다. 여성단체가 새아베스 군산공장 노동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가해자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군산 성폭력 상담소와 여성의 전화 등은 오늘 성명을 내고 직장 내 성적 장난은 가해자의 언어일 뿐 피해자에게는 괴롭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자신들의 잘못을 사과하고 회사는 노동자를 안전하게 보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과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가해자에게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주교도소 교도관과 재소자가 코로나19에 집단 감염됐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주교도소 확진자는 교도관 4명과 재소자 19명 등 모두 23명입니다. 교도관은 재택치료, 재소자는 1인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교도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함에 따라
전주지법에 공문을 보내 재판 연기를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도내에서 한 해 평균 1,000명 정도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2년간 학업을 중단한 학생은 1,962명입니다.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도교육청은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을 돕기 위해 학업 중단 숙려제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학업 중단 숙려제는 최대 7주간에 걸쳐 심리 상담과 진로 체험, 여행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산림 45헥타르가 불에 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축구장 63개 넓이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10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153건인 가운데 화재 원인으로 보면 입산자 실화가 가장 많았고 이어 논밭두렁 소각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이승원입니다. 군산 나운이동 행복나눔 공유곳간을 이용하는 10명 가운데 9명이 만족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나운이동에 따르면 지난달 공유곳간 이용자 24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92.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공유곳간을 통해 제공된 물품의 양과 질에 대해서는 82%가 만족했고 가장 선호하는 물품은 쌀로 조사됐습니다. 한편 공유곳간은 개장 7개월 만에 5천여만 원의 기부 금품이 기탁됐고 6,5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익산시가 중앙동 창업자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시는 중앙동의 빈 상가와 빈 주택 등 공간을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 창업 초기 위험을 줄이고 사업에 대한 노하우를 전수할 계획입니다. 또 사업 혁신을 꿈꾸는 창업자에게 아이템 혁신 아이디어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번 컨설팅은 올 2월부터 11월까지 이뤄지며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도시재생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논 이모작 직불금이 농민에게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다음 달 14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논 이모작 직불금은 농업인 소득 안정과 식량 자급률 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대상 품목은 보리와 밀, 감자와 같은 식량 작물과 청보리, 이탈리안 그라스 등 사료작물, 그리고 화이트 클로버와 레드 클로버 등의 목초류입니다. 지급 단가는 헥타르당 50만 원으로 지난해 도내에서는 12,000여 농가에 지급됐습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농협 양곡 주식회사가 익산시청을 방문해 700만 원 상당의 백미 200포를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쌀은 관내 위기 가구와 저소득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전북 각 지역에서 성금과 생필품을 후원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해오고 있는 북앤커피가 익산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방문해 사랑의 도서 1000권을 전달했습니다. 군산 신풍동 자생단체 연합이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이날 기탁된 성금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아동 청소년들을 위한 선물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우리 지역은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도내 최저기온은 영하 9도, 최고기온은 영상 9도로 예상됩니다. 군산의 아침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출발해 낮에는 6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익산은 영하 5도에서 영상 7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m에서 1m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